안녕하세요, 다운TV입니다. 오늘은 전기공. 이 에피소드는 흔히 말하는 노가다 현장의 전기공사 현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현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로캠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된 녹화를 진행하지는 못했는데요. 오후에는 녹화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헬멧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보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현장 일지를 기록하려는 이유는 제 아내가 제가 현장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를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영상들이 혹여나 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현장에서 진짜 전기공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기록을 남겨봅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일용직들이 직영팀과 그리고 일당팀으로 나뉘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당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통 그 직영팀과 일당팀의 구분을 이렇게 하자면, 사실 급여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의 지속성이라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둔다고 하면 직영팀에서 근무를 하는 게 보통 이런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서 2년 정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저처럼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가지 다른 일들도 겸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당직으로 나가서 일을 계속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어저께부터 흔히들 말하는 까대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영상을 뒤에도 보시겠지만 지금 저렇게 방진복을 입는 이유가 다 있어요. 까대기 작업이라고 하는 건 보통 벽체에 배관을 매입하기 위해서 벽체를 그라인더로 커팅한 다음에 이제 함머 드릴로 부시는 작업을 하는 것을 까대기 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까대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콘크리트를 그라인더로 전부 다 커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먼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진복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죠. 하지만 보통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이런 근무복이나 혹은 마스크들을 제대로 지급해주는 곳을 찾기는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구매해서 제가 제 안전을 챙기는 편이지만, 제 사수들, 그러니까 제가 일을 배웠던 그 사수들의 그 사수들이 일했던 근무 패턴을 보면 그냥 먼지 나면 먼지 먹고 그렇게들 다들 일을 하셨었죠. 여튼 저는 안전이란 안전은 전부 다 챙기고 좀 젊은 노가다인으로서 재밌게 현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간단한 소개는 다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천천히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설명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은 생각보다 길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2배속, 3배속 이렇게 당겨서 편집을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가대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구들이 필요한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 한바드릴,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라인더 날이 장착되어 있는 그라인더, 그리고 저 배관들을 고정시키도록 해줘야 되는 임팩트 드릴과 그런 또 여러가지 수공구들이 또 이렇게 필요한데요. 사실 여러가지 공구가 필요한데 어떻게 다 설명하기는 애매하고, 영상을 통해서 왜 저게 필요한지 보면 유익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까대기를 할 때는 DC 공구, 그러니까 한마드릴이나 그리고 그라인더를 DC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까대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일부 구간을 한정적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까대기만 하는 경우라면 DC 제품들을 가지고 작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요. DC가 뭐냐면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 공구들. 그리고 AC라고 얘기하는 건 흔히들 얘기하는 그 플러그에 그 콘센트에다가 플러그 꽂아서 이용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지금 저 보이는 배관을 지금 저렇게 저 표시하는 저 라인을 따라서 커팅을 하고 나서 저 벽을 다 부신 다음에 그 벽 속에다가 저 배관을 이제 다시 매립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저렇게 선을 긋는 이유는 그 선을 맞춰서 그라인더 날로 절단을, 그러니까 칼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칼질을 하기 위함이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선을 이렇게 쭉쭉쭉 그어놓는 작업입니다. 한 가지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봤던 사람들과는 좀 뭔가 다른데? 라고 느끼는 게 있다면 정말 당신은 뭐랄까 현장 일에 대해 뭔가 좀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사수는 허리 벨트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 제가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엔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항상 허리벨트를 착용하고 일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지 않길래 왜 저러실까 하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벨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빈 깡통에다가 수공구들을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그 공구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오늘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구가 필요하고 그 공구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미리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뭐랄까 더 효율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하기 애매하네.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요즘에 일을 하고 있는데 벨트를 안 하다 보니까 허리에 하중이 안 들고, 그래서 피로도가 정말 한 50% 정도는 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고, 그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가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일의 능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제 그라인더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밑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저 그라인더질이 시작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먼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업무 분담이 저희 사수가 그라인더질을 하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가서 한마디로 전부 다 저 벽체를 다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이제 사수가 배관을 마무리 짓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전기 작업이든 다른 작업이든 건설 현장 일들은 보통 2인 1조 작업을 많이 하고요. 딱히 그게 어떨 때 보면은 좀 작업 속도가 느리다 싶을 때가 있는데 항상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만 하는 일이더라도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통제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안전을 계속 신경을 써야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서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먼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외부 작업이어서 먼지가 바람에 날아 바로바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아파트 신축 현장 같은 경우에 배관이 잘못돼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먼지가 빠지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그라인더질 한번 쑥 하고 나면 와, 그 방 하나가 그냥 먼지로 가득 차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다 먹으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나 싶어요. 그러면 자, 저렇게 그라인더질을 열심히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렇게 그라인더질을 하면 이렇게 외부에 있을 땐 저는 바깥으로 도망가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 창 안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되게 좋은 걸 쓰고 있어서 사실 저 먼지들이 흡입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눈으로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사수가 그라인더 커팅을 모두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 장면이고요. 보통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먼저 달려가서 그라인더를 받아 주문하는데 이때는 촬영한다고 뒤에 있다가 좀 늦게 왔네요. 이렇게 그라인더질을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진인성 까대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까대기. 왜 까대기라고 할까요? 이게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감상 왠지 한국말일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건축 용어, 특히 전기 쪽은 정말 일본말이 엄청 많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까대기인데요. 이렇게 한마디로 저렇게 칼질해놨던 곳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냥 생각 없이 까면 됩니다. 무념무상. 노가다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다 돼 있거든요. 노가다 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숫자를 세거나 혹은 이렇게 시간을 재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까대기를 할 때 힘이 들기는 하지만 나름 부시는 쾌감도 있고 그래서 이 작업이 그렇게 고되거나 싫지는 않거든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칼질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칼질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까대기를 해라 라고 하면 절대 저렇게 깔 수가 없어요. 벽체가 여기저기 손상이 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칼질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방향만 맞춰서 두두두두두 한마디로 이렇게 부시게 하면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까집니다. 이렇게 다 까고 나면 저 배관을 붓고 그 뒤에는 다시 또 저희가 시멘트를 이용해서 다시 다 벽을 이쁘게 마감을 해줘야 되죠. 정말 정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건축 공정의 대부분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목수부터 철골, 미장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는 할 줄 알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전기 하시는 분들은, 사수들은 전기를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서 계좌부와 다르지 않다라고 웃는 소리로 하지만, 저는 건축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전기를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전기 공정은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끝나고 입주할 때까지도 계속 상주하고 계속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거나 건축 시공부터 인테리어 마감까지 모든 부분을 다 총괄해서 배울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공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굳이 전기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뭐 건축사 아니면 뭐 건축 설계를 하고 싶을 때, 그런 일을 미래에 하고 싶을 때 딱히 어디 가서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한다면 저라면 방학이든 휴학이든 기간 동안에 전기 일을 배우러 다닐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이 노동 강도라는 건 뭐 비계공이나 이런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노동 강도가 세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전기 작업자들은, 전기공들은 기술자니까요. 엔지니어니까.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적 그렇게 엄청 많이 힘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 공정 중에서도 유난히 힘들다 하는 공정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몸을 써야 되는 현장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동 강도는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수가 벽에다가 콘크리트 길이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고 있어요. 보통 칼블럭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해서 피스를 벽에다 고정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배운 건데, 저렇게 길이로,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 35mm인가 5mm인가 그럴 건데, 25인가 35짜리 그 콘크리트 길이로 벽을 뚫고 나서 직결 피스로 그냥 그 구멍에다가 피스 체결을 하면 칼블럭을 한 거와 같은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아주 놀랍지 않나요? 이게 칼블럭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해요. 저렇게 벽에 뭔가 고정을 할 때 굳이 칼블럭을 찾거나 뭔가 앙카를 찾거나 앙카 구멍을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정말 건축 현장은 노하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아까 제가 커팅한 낸 부분에다가 배관을 이제 다시 매립하고 있는 건데,
배관을 저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아까 그 콘크리트 길이로 구멍을 판 거고, 그 판 곳에다가 이제 나사를 받고, 나사에는 결속선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감아놨어요. 그래서 나사가 벽에 박히고 나면 그 나사 위에 저 CD 배관을 앞에 매립을 하고, 그 배관을 묶는 역할은 결속선을 이용해서 묶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그 배관이 완벽하게 고정이 될 수 있게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저 배관을 저렇게 묻으면 이제 제가 어제부터 배정받은 일인 거죠. 여기가 호텔인가 리조트인가 그런데 이 작업이 아마 한 4에서 5일 동안 하지 않을까 싶네요. 내일도 하러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일이 고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깔끔히 해놨는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나타나서 점심간 3시 정도 됐을까요? 3시 변수가 나타나서 아주 멘탈이 흔들렸던 날이었는데, 그 얘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이 손발이 잘 맞아서 정말 일이 금방금방 이제 진행이 되고, 뭐랄까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손발이 막 맞아 가면 시간도 금방 가고 일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는데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저희 공정이랑 견물려서 작업이 되고 있는 그 저분들이 금속팀인데요. 금속 반장님이 오셔서 여기 현장에 이제 저 하리라고 하는 저 허리포 저 길을 이렇게 철근으로 배관을 할 때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곡선을 줘가지고 이렇게 감싸거든요. 그럼 곡선을 줘서 감싸면 저 기준점이라는 게 있지 않을 겁니까? 천장에서 몇 cm 밑에서부터 곡선으로 감아서 올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면 저희가 만드는 모든 배관들은 전기 배관들이나 모든 거는 다 숨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감을 생각했을 때 철골이 이렇게 곡선을 만들 때 저희 배관이 그 밑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게 마감선이 떨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작업을 할 때 그 부분을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저 위에 부분, 저 할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20cm에서 25cm 정도에서 하신다고 해서 모든 배관 작업을 다 그렇게 진행을 해놨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여기에는 모든 게 다 간섭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저 얘기가 뭐냐면 저 하리를 이렇게 저 지금 보이는 하리는 밑에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철골이 생기고, 저 하리보다 높은 벽면으로는 또 하리에서 저쪽으로 또 곡선을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곡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자 모양으로 생기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저 지적돼가고 있는 저 부분, 저거는 배관이 결국에는 우리가 손보지 않으면 노출되는 거죠. 왜냐면 저기도 분명히 철골이 이렇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될 건데, 지금 해놓은 저 배관은 수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되게 억울했던 건 뭐냐면 저 배관 저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저 배관은 지금 팀에서 다 해놨는데
저희가 후속 작업으로 지나가면서 저게 현장에서 문제가 되니 저 작업을 다시 다 배관까지 손질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왜 화가 나는 거냐면 저 배관을 손질하게 되면 저희가 해냈던 모든 지금 작업들 있잖아요. 커팅을 해서 까대기를 했고 배관을 묻은 작업, 일단 배관을 전부 다시 철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위에 저 하리 부분이 다 바짝바짝 붙여주게 되면은 당연히 배관이 짧아지기 때문에 배관도 추가로 연장해야 되고, 혹여나 선이 짧아지게 되면 선도 또 추가로 조인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영상을 보면서도 또 화가 굉장히 많이 치미네요. 여튼 이렇게 되면은 작업을 저희가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이걸 직영팀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도면이 자꾸 바뀐대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다가 또 얘기가 변경이 돼서 또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세대마다 그 호수마다 다 크기가 다르고 해서 철근팀에서도 어떻게 생긴 구조물이냐에 따라서 다 그 구조물 설치가 전부 다 달라서 매번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옆에 있는 호수인데 여기도 저희가 작업을 거의 끝낸 상태였거든요. 여기도 보면 저 하리와 하리 사이가 직선으로 올라가 있고 해서 저 모든 작업들을 다시 다 철거한 다음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래요. 만약에 시각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면 작업을 다 했어요. 작업을 다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서 부분 수정을 해야 되는 느낌이면 그 짜증이 비슷할까 모르겠네요. 아니면 일반 사무직이면 뭔가 기한서를 제출을 했는데 근데 뭔가 퇴짜 맞은 기분? 이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애매해요. 현장 일은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여튼 이걸 대나웃이라고 하는데 결국 대나웃이 나서 다 뜯었어요. 그렇게 오늘의 일기는 끝납니다. 그럼 내일 새로운 영상과 함께 또 찾아올게요. 내일도 뭐 오늘과 비슷한 일이겠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럼 안녕.